이번 주 주말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조기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선에 도전하는 릴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은 5일 있을 선거를 앞두고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이 요금을 낮춰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7일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트럼프 랠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조기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시 조기 투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뉴저지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연방 상하원 의원, 주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며 뉴저지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과 시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뉴저지 조기 투표를 통해 연방 상원에 도전한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월 5일 본선거 당일 뉴욕주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뉴욕의 경우 26일이며 뉴저지는 29일입니다. 7선에 도전하는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민주당 릴리 로직 의원이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24일 본방송을 방문한 로직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공공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직 의원은 모든 가정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리, 학교,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면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 주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op issue, I think, for everyone is public safety and keeping our families and our streets safe. I'm the only candidate in this race that's endorsed by all of law enforcement, and that's because of the work that I do both here in Queens but also in Albany in partnership with the NYPD and the detectives in keeping our families safe, working on their issues, public policy that actually makes our neighborhoods safer. 이날 함께 참석할 린다의 뉴욕시 의원과 박윤용 뉴욕주 하원 25선거구 민주당 지구당 대표는 로직 의원이 지난 12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Her as a Democrat in a majority Democrat Assembly and Senate, and her being in office for 12 years, it actually helps us more on the Korean community side because she's at the table, she's able to give resources back to our communities, and is actually fighting for us in that way. So I know that we benefited from all those people who came before we did that really elevated our community's voices, and I think Neely is better, situated, to be honest, to fight for us in Albany because she has that seniority and those resources already in place. 경찰 그 노조에 그리고 모든 그 law enforcement 그러죠. 그 사람들의 이 엔도스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아주 이 work together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 릴리를 확실히 다시 도와줘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민주당으로 뭉쳤다. 그리고 우리 혜택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vote for 릴리 로직
로지 의원은 그동안 기록적인 학교 지원 예산을 확보해 저렴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go out and vote and that they keep in mind who can actually deliver for your schools, for your seniors, for your students. It's really, really important. I've always represented them for 12 years. I love representing every community in our district and hope to continue doing that. 로지 의원은 현재 뉴욕주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바가지 요금, 각종 사기 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로지 의원은 한인공화당 후보인 케네스 백 후보와 맞붙습니다. 뉴욕주 하원 25선거구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남부지역, 프레시 메도우, 오클랜드 가든 등 대표적인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무기한 연기됐던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을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15의 통행료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호컬 주지사의 입장은 뉴욕시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겁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통 혼잡세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 뉴욕시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MTA는 최소 1억 7,600만 달러의 재정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적자폭은 최대 15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혼잡세 시행을 불과 3주 앞뒀던 지난 6월 초 교통 혼잡세 무기한 시행 보류 결정을 내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MTA가 교통 혼잡세 승인을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요금을 9에서 23달러 사이로 제한한 것을 근거로 혼잡세 통행료를 9달러까지 내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주말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랠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27일 오후 12시부터 입장 가능하며 시작은 오후 5시부터입니다. 운전자들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웨스트 34번 스트릿과 8번 애비뉴를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주에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20% 이상 차이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이 뉴욕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 있은 롱아일랜드 랠리에서 뉴욕시와 뉴욕주의 난민 문제와 위험한 전철 환경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잃을 게 뭐가 있냐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로 자신이 뉴욕주에서 승리한 첫 공화당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60.9%의 득표를 차지하며 뉴욕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은 1984년 이후 대선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 없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됐던 파일럿 프로그램이 아무런 소득 없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NYP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일럿 프로그램은 총기 소지자를 선별해내지 못했고 118건의 오류값을 도출했습니다. 지난 7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보안대를 통과하며 이 프로그램이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한 것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무기 적발 파일럿 프로그램은 최소 20개의 전철역에서 폐쇄됐고 일각에서는 대대적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달린 포처 전직 NYPD 중위는 파일럿 프로그램은 붕괴 직전이며 이 기술이 전철 시스템의 공공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즉, 이 프로그램이 총기 소지 여부를 감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초반부터 프라이버시 문제로 반대해왔던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는 아무리 시당국이 데이터를 꾸며내려고 해도 이번 프로그램은 명백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저렴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24일 주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을 위한 무료 및 저렴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약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창의성을 탐구하고 기술을 익히고 안전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무료 및 저렴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롱아일랜드 20개 지역에 892만 달러, 뉴욕시 74개 지역에 3,869만 달러 등이 지원됐습니다.
지난 3분기 뉴욕시 관내의 부동산 압류가 다소 줄었고 퀸즈가 5개 보로 중 압류가 가장 많았지만 분기 및 연간 대비 압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프로퍼피샥이 발표한 3분기 뉴욕시 부동산 압류 현황에 따르면 3분기 부동산 압류 신청은 354건으로 1년 전보다 17% 감소했고 지난 2분기와 비교해도 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압류 신청 추세는 분기별로 보면 1분기, 2분기 모두 8%에 이어 다시 3%가 내려간 겁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의 부동산 압류가 5개 보로 중 가장 많았지만 전분기와 1년 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브루클린 지역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퀸즈 지역 압류 건수는 124건으로 이는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적은 것이며 2분기 160건보다도 23% 줄었고 지난해 3분기 167건보다는 26% 감소했습니다. 브루클린도 압류 건수가 109건으로 2분기 95건보다는 높지만 1년 전 같은 기간 168건보다는 35% 급감했습니다. 반면 맨해튼은 42건으로 전분기 40건, 1년 전 37건보다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전체의 12%에 그쳤고 브롱스는 40건으로 지난해 3분기 20건보다 2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스태튼 아일랜드는 5개 보로 중 가장 적어서 39건에 그쳤으며 전분기보다 1건, 지난해 3분기보다는 4건이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아침 발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확히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양측 모두 단 한 표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시에나 칼레지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48%로 정확히 동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침 이번 여론조사가 대선 전 마지막 전국 단위 여론조사라고 밝히고 양자 대결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반면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체이스 올리버 자유당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로 46%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남성은 55%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여성은 54%가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58%가 해리스를 지지한 반면 대졸 이하 학력자의 54%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인종별로는 흑인은 해리스가 81%의 지지를 획득한 반면 트럼프는 12%에 그쳤고 히스패닉계도 해리스가 52%의 지지를 얻은 반면 트럼프는 4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백인 유권자는 트럼프가 54%로 43%에 그친 해리스를 두 자릿수로 앞섰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외 다른 인종에선 트럼프가 50%를 얻은 반면 해리스는 44%에 그쳤습니다. 또 양자 대결에서 부동층 5%를 상대로 지지 후보가 없더라도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기울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해리스에 기운다는 답변이 43%인 반면 트럼프에 기운다는 답변이 44%를 기록했습니다. 다자 대결 부동층 중에서도 누구에게 기울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해리스라는 답변은 18%에 그친 반면 트럼프라는 답변이 20%로 부동층은 트럼프가 조금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8%로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약 2-3주 만에 트럼프가 약진한 겁니다. 또 미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이 27%에 그친 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61%에 달해 현 집권층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60%보다 1%포인트 소폭 늘어난 겁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인 미치 맥코널 연방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저서 프라이스 오브 파워, 권력의 가격이라는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미지와 경쟁력에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은 속임수를 썼으며 경쟁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덜 성공한 것처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변명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불행하게도 공화당 당원의 절반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믿는다고 한탄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의사당을 공격하도록 선동한 것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에 가깝다. 나는 당시 트럼프의 행동이 탄핵이 가능한 범죄라고 판단하는데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난폭하며 불쾌하다, 천박하고 자신에게 도취한 사람, 성질이 나쁘고 멍청하다는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고 트럼프는 사람들이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모든 자질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코널이 의사당 폭동과 관련 자신을 비판하자 맥코널을 상원 수장 자리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맥코널의 부인인 중국계 미국인 일레인 차오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올해 82세인 맥코널 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30초간 할 말이 있고 얼어붙으면서 인지력 논란을 빚었고 다음 달 상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조지아주를 방문, 자신이 중산층임을 강조하며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디켈브 카운티를 방문, 나는 중산층 출신이며 내 출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처방약부터 식료품, 집값까지 모든 물가를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크게 감면해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중산층 1억 명에게 골고루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한다. 의료 서비스는 여유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므로 나는 의료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이번 선거는 미래를 위한 싸움이며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자유를 위한 싸움이며 의회가 여성 생식권 회복 법안을 마련하면 나는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며 낙태권 보호를 외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당선되면 자신의 정적 리스트를 검토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체크할 것이다. 트럼프는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졌으며 미국 헌법을 파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내 친구이자 차기 미국 대통령이라며 해리스를 청중들에게 소개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불평하는 78세 억만장자이다. 우리는 정적들에게 보복하고 날뛰면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을 4년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주는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지역으로 어제 유세는 대형 풋볼 경기장에서 15,000여 명이 운집했고 전설적 락커 브루스 스프링스턴,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 등 셀럽들도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 지역인 애리조나를 방문, 바이든 정부의 잘못으로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아리조나의 수도 피닉스 근교를 방문, 바이든과 해리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 콩고까지 전 세계 교도소와 감옥, 정신병원에서 온 범죄자의 침입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쓰레기 폐기장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 내가 쓰레기통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이 매우 정확한 묘사라는 원색적 단어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현재 불법 이민자들에게 점령당했지만 곧 더 이상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11월 5일 미국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 추방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코파 카운티 전체 유권자의 30%에 달하는 히스패닉계를 겨냥 히스패닉과 흑인은 수백만 명이 미입국하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 사전투표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을 언급하고 해리스 측에 문제가 생겼다. 사전투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조작할 수 없게 됐다.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대선 당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유세가 펼쳐진 메리코파 카운티는 아리조나주 수도 피닉스를 포함한 지역으로 2020년 대선 때 2.2%포인트로 바이든에게 패한 곳이어서 트럼프는 이곳을 장악하면 아리조나 전체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유권자 등록 장려를 위한 하루 $100만 지급이 불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의 유권자 2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든 반면 2주 이상 연속 신청자는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노동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운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5천 건보다는 크게 낮은 것이지만 노동시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됐습니다. 즉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한 건수가 189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8천 건 늘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뒤 곧바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추수감사절을 앞둔 연중 최대 쇼핑 시즌에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은 올해는 노동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약 10여일 뒤 금리 결정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됐지만 노동시장은 약화됨에 따라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 23명이 23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메건 가르시아는 자신의 10대 아들이 인공지능 챗봇에 빠져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렀다며 올해 2월 AI 챗봇 스타트업인 캐릭터 AI를 상대로 올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정부가 2015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영주권 발급 인원 상한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트리도 정부는 최근 이민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가 고혈당 쇼크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앞서 김수미 씨는 지난 5월 피로 누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에듀케이션 리폼 나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계 우대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 시즌인 올해 명문대 지원 시 자신의 인종을 공개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주째 파업을 지속 중인 보잉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노사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임금 35% 인상을 핵심으로 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국제기계 항공노동자연맹 751지부 노조원 64%가 반대했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뉴스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총기 난동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갱단의 1, 2인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암살, 납치, 방송국에서의 총기 난동 등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미국 레스토랑에서 매콤달콤한 맛의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고추장이 이런 메뉴의 양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데이터 센셜에 따르면 미국 전체 레스토랑의 메뉴의 약 10%가 매콤달콤한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일교차가 커 감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